역덕캣. 안녕하십니까, 역덕고양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링크나 제 채널을 통해 이전 편들을 보고 오시면 더 빨리 더 쉽게 이야기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원전 658년 담백이 이끄는 정나라 주력군을 격파하고 담백을 사로잡은 투장, 투렴 형제의 초나라 군대는 일단 본국으로 후퇴했습니다. 이듬해 초성왕은 투장, 투렴 형제에게 다시 400승의 군대를 주어 정나라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담백의 주력군을 잃은 정나라는 제왕공에게 구원군을 요청하는 한편 정문공과 삼량이라고 불리는 공숙, 사숙, 숙첨의 지휘하에 다시 한번 수성전을 시작했고 양군은 그해 내내 성벽을 사이에 두고 대치했습니다. 수성전이 장기화되고 제왕공의 지원군이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정문공은 초나라와 화평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신하들과 상의했습니다. 삼량의 하나인 공숙이 제나라의 지원을 요청해두고 갑자기 배반하면 중원 모든 국가로부터 고립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반대했죠. 정문공은 공숙의 조언을 받아들여 제왕공에게 다시 한번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제왕공은 정나라의 지원 요청을 받자 관중과 압리를 상의했습니다. 관중은 이번에야말로 그간 결속해온 중원국과 동맹의 힘을 보여줄 때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바로 몇 개월 전에 초나라에 인접한 채나라와 제나라 간에 불화가 될 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채해공을 이어 채나라의 제후가 된 채목공은 초문왕 사후 발생한 초나라의 혼란을 틈타 초나라의 압박에서 탈피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자신의 여동생 채희를 제왕공의 셋째 부인으로 시집보냈죠. 어느 날 제왕공과 채희는 뱃놀이를 갔습니다. 채희는 물을 튀기며 제왕공에게 장난을 쳤죠. 제왕공의 리액션에 흥이 난 채희가 배를 요동시켜 제왕공의 옷을 젖게 만들었습니다. 제왕공은 급발진하여 엄청나게 화를 내고는 채희를 채나라로 돌려보내버렸습니다. 채목공은 제왕공의 이러한 조치를 심한 무례로 느끼고 채희를 초성왕의 첩으로 제가시켰습니다. 제왕공은 이를 매우 괘씸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또한 이 일로 많은 제후국들은 양국 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왕공과 관종은 채나라와의 이 사건을 활용하여 채나라를 공격하는 척하면서 초나라를 공격하는 기만 전술을 쓰기로 정했습니다. 마침 초나라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그간 초나라의 압박에 신음하던 강, 황, 양국 역시 제나라에 접근한 상태였고 제왕공은 이를 반갑게 받아들여 노, 송 두 나라와 함께 제나라 서남쪽 양국에서 회맹을 맺은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제왕공은 채나라를 쳐서 초나라가 정나라의 포위를 스스로 풀게 만들겠다는 계책을 정문공에 알리는 한편 제나라의 동맹국들에게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바로 다음 해인 기원전 656년 제왕공은 300승의 군대와 1만 명의 무장 정예군을 일으켜 채나라를 급습했습니다. 채목공은 제왕공의 군세를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으나 제왕공이 소집한 동맹국의 군대가 뒤이어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야음을 틈타 초나라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초성왕에게 제나라와 그 동맹국들이 채나라를 통과하여 초나라로 몰려올 것이라고 알렸죠. 초성왕은 즉각 정나라 공격에 나가 있는 투장, 투렴 형제와 400승의 주력군을 불러들였습니다. 한편 제왕공의 요청으로 채나라 수도 상체에 송, 노, 진, 위, 정, 조, 허의 7국 연합군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정나라는 초나라가 포위를 풀자마자 즉각 초나라 원정군의 힘을 보태기 위해 왔으며 허나라 제후 허목공은 와병 중임에도 제왕공의 군대를 돕고자 상체에 도착했죠. 그런데 허목공은 병중에 무리해서 원정군에 합류했다가 그만 병이 악화되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제왕공은 군중에서 급하게 허목공의 장례식을 치르는 등 여러 가지 일들로 채나라에서 너무 오래 지체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허나라를 제외한 칠국 연합군은 초나라 국경을 지나 초나라의 실질적인 방위선이라 할 수 있는 한수에 진을 쳤습니다. 제왕공과 관중이 보니 초나라는 한수 인근 요처에 요새를 쌓고 방비를 삼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나라의 연합 세력은 수는 많으나 지휘체계가 여럿으로 갈라져 있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장기전을 수행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왕공과 관중은 선뜻 한수를 넘어 초나라 수도 영성으로 진격하는 것을 꺼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제나라 연합군의 엄청난 군세를 본 초성왕 역시 제왕공에 대항해 정면 대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나라 공족인 구란에게 선봉군을 주어 파견하면서 제나라 연합군의 군세를 보고 사세에 따라 화친을 맺을지 전쟁을 할지 스스로 선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구란은 초무왕의 서자 굴하를 시조로 하는 초나라 공족 굴씨의 대표자로 초나라 정계에서 상당한 실력을 갖춘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란이 제나라 연합군의 군중에 가서 보니 사기가 높고 군대의 규모가 초나라 단독으로 대적할 수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왕공과 화친을 맺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제왕공 역시 익숙치 않은 한수 너머에서 섣불리 초나라와 싸웠다가 낭패를 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초나라의 항복을 받는 조건으로 물러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굴화는 제왕공과 관중에게 근본 군사행동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관중이 답하길 초나라가 주왕실에 초나라가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포모를 공물로 바치지 않아 주왕실이 제사를 지내는 데 차질을 빚고 있고 또한 지난날 초나라가 주소왕의 사망에 연루된 혐의가 있기에 이를 벌하러 왔다고 했죠. 포모는 당시 초나라 영역에서 자라는 갈대처럼 생긴 잡초의 일종으로 주나라에서 술을 만들 때 이물질을 거르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잡초가 없어서 주나라가 제사를 지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억지였죠. 주소왕의 일 역시 당시에 이미 수백 년이 지난 일로 우리로 치면 일본이 임진왜란 때의 원한으로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것만큼 어이없는 소리였습니다. 즉, 이 말들은 모두 그야말로 초나라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정치적 명분일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주나라 왕 이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칭왕을 하고 있는 점을 초나라의 죄로 물었다면 차라리 말이 되었겠지만 초나라가 칭왕을 취소할 가능성은 없으니 제왕공과 관중 입장에서는 그런 중요한 이슈를 부각시키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라는 관중의 이 말을 즉각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초성왕을 설득하여 공물을 바치고 주소왕의 일을 사죄하겠다고 했습니다. 구란으로부터 제왕공이 화친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음을 접한 초성왕은 즉시 포모 몇 다발과 비단, 황금 등 공물을 구란에게 주어 제왕공의 진영으로 보냈고 제왕공은 구란과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 증표로 초나라는 사로잡았던 정나라 장수 담백을 돌려보내주었고 제나라는 군사를 채나라에서 물렸습니다. 양 세력 간의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으나 전 중원의 세력을 규합하는 데 성공한 제왕공의 판정승이었습니다. 제왕공은 이번 원정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스풍을 주해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해왕을 접견하고 왕실을 둘러보고 온 스풍은 주왕실에서 후계자 다툼이 있음을 제왕공에게 보고했습니다. 주해왕은 이미 첫째 왕자 정을 태자로 세웠지만 왕자 정을 패하고 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둘째 왕자 대를 태자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제왕공은 주왕실의 정당성이 흔들리면 자신이 어렵사리 구축해놓은 중원 대연맹의 결합력도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듬해인 기원전 655년 여름 제왕공은 태자 정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중원의 여러 제후국들을 다시 한번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는 위나라 수지 땅에 송, 노, 진, 위, 정, 허, 조 등 초나라 원정에 참전했던 모든 제후들을 소집하는 한편
태자 정을 주빈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모든 제후들에게 태자 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왕공은 태자 정의 권위를 한껏 높여주기 위해 수지 맹회에 모인 제후들을 가을까지 묶어두었습니다. 이 조치는 둘째 왕자 대를 태자로 세우고자 했던 주해왕을 도발했습니다. 그는 수지 맹회에 참석하고 있던 정문공에게 비밀히 사람을 보냈습니다. 정나라는 혈연적으로 주나라 왕실과 가장 가까운 제후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뜻이 둘째 왕자 대에게 있음을 알리고 초나라와 손잡고 왕자 대를 지원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문공의 막하에서는 제나라를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공숙 등 친제파와 초나라의 힘을 빌려 주해왕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는 신우와 같은 친주파로 나뉘어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독자 세력화를 꿈꾸어던 정문공은 주나라 왕실이 다시금 손을 내밀어 오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우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고 말도 없이 회맹장에서 이탈하여 정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제왕공은 이 소식을 접하고 즉각 정나라를 침공코자 하였으나 주변 신하들의 만류로 일단 수지회맹을 잘 마무리하고 귀국하였습니다. 한편 본국으로 돌아온 정문공은 앞으로 주왕실을 받들어 제나라와 싸우려면 초나라와의 동맹이 꼭 필요하다는 신우의 지속적인 간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우는 초나라의 이중 스파이였죠. 신우는 원래 초나라 사람으로 초문왕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성품이 다른 일을 헐뜯고 윗사람에게 아첨하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문왕 사후 초나라 사람들에게 해를 입을까 두려웠던 신우는 가산을 정리하여 정효공에게 몸을 의탁했습니다. 그러다가 정효공이 자의를 몰아내고 제후로 복귀하면서 그때까지 정나라 왕실을 모시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초나라의 유력 인사들과 매우 친했습니다. 제나라와 정나라의 사이가 틀어진 것을 확인한 초성왕은 즉각 사람을 신우에게 보내어 정나라 조정에서 친초파를 키우라는 지령을 내렸죠. 신우는 막후에서 크게 활약하여 결국 정나라와 초나라는 비밀히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 다음해인 기원전 654년 제왕공은 칠국 연합군을 휘몰아 지난해 맹회를 배신한 정나라로 쳐들어갔습니다. 정문공은 당황하여 신우를 시켜 초나라의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투자문이 지난번 제나라가 채나라를 공격하여 정나라를 구원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자신들이 허나라를 공격하여 정나라의 포위망을 풀자는 건의를 했습니다. 초성왕은 이 계책을 즉각 차용하여 허나라로 군대를 보냈고 제왕공과 연합군은 허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정나라의 포위를 풀었습니다. 신우는 정나라에 돌아와서 자신의 공적을 으스대며 후한상을 달라고 정문공을 졸랐습니다. 당시 신우는 이미 정나라의 요새 지역인 호래를 봉지로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더 많은 상을 요구하자 정문공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허나라를 구원한 제왕공이 재차 정나라로 쳐들어오자 정문공은 드디어 자신이 오판했음을 직시했습니다. 제왕공의 힘은 생각보다 더 강했고 초나라는 제나라에 대항하기에는 아직 힘이 모자란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친초파인 신우를 살해하고 그의 수급을 제왕공에게 보내며 화친을 청했습니다. 즉 간신 신우의 농간으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제나라를 배신하고 말았다는 변명이었죠. 제왕공은 초나라를 억제하고 중원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나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나라를 용서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해인 기원전 653년 제왕공은 다시금 중원 제후들의 결속과 정나라의 충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에는 노나라 영모 땅에 제후들을 소집했습니다. 정문공은 주해왕의 지령 때문에 차마 자신이 직접 회맹에 참석하지는 못하고 세자 화를 대신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세자 화는 당시 자신의 자리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문공이 후첩인 영길과 그 소생인 공자난을 편애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자화는 삼냥이라고 불리는 숙첨, 사숙, 공숙에게 자신의 처지를 토로했으나 그들은 그저 효도만 극진히 하라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하며 세자를 지지하지 않았죠. 그래서 세자화는 자신의 아버지 정문공과 삼냥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정문공과 삼냥이 자기 혼자 영모맹회에 가서 정나라의 곤란한 입장을 잘 설명하고 돌아오라고 하니 그 불만은 더욱 증폭되었죠. 결국 제왕공을 접견한 세자화는 정문공과 삼냥을 헐뜯으면서 제왕공이 삼냥만 제거해주면 정나라는 앞으로 계속 충성을 맹세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제왕공은 이 말에 솔깃했으나 일단 관중과 논의하기로 하고 세자화를 돌려보냈습니다. 관중은 정나라의 삼냥이 모두 정나라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훌륭한 대부들인 만큼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민심을 이반하고 세자화를 도우면 제후들의 신의를 잃게 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이에 제왕공은 세자화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한편 관중은 세자화가 정나라에 귀국하여 제, 정 두 나라의 사이를 이간질할 것임을 확신하고 비밀히 정문공에게 사람을 보내 회맹장에서 있었던 일을 고하게 했습니다. 정문공은 이 모든 사실을 듣고 귀국한 세자화에게 나라를 배신한 죄를 물어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제왕공에게 사신을 보내어 충성을 맹약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 주해왕이 승하합니다. 태자 정이 다음 왕을 계승해야 했으나 왕자대의 세력이 강성하여 제왕공과 연합군의 도움이 없이는 즉위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승하 소식을 세상에 알리지 않고 제왕공에게 비밀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왕공은 즉각 노나라 조 땅에 정나라를 비롯한 송, 노, 위, 진, 조, 허 등 7개 제후를 소집하여 태자 정을 다음 왕으로 모실 것을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이 회맹에는 당연히 정문공도 참석했습니다. 8국 제후는 각국의 대표를 뽑아 주왕실로 보내어 주해왕을 문병하러 왔다고 핑계대고 태자 정을 아련했습니다. 8국의 대부들이 도착하자 태자 정은 그제야 주해왕의 승하 사실을 알렸고 8국 제후들의 지원 아래 무사히 주해왕의 장례를 치르고 정식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주양왕입니다. 이제는 주왕실에서도 정나라에서도 제왕공에 반대하는 세력은 없었습니다. 제왕공은 주양왕을 모시고 규구에서 자신의 생애 마지막 회맹인 규구회맹을 개최했습니다. 이 회맹에서 주양왕은 제왕공을 공식적인 중원의 패자로 승인했습니다. 제왕공의 전성기였죠. 기원전 651년의 일이었습니다. 모든 제후들이 규구에서 모여 제왕공을 중심으로 뭉칠 때 주왕실과 동일한 성씨를 쓰는 북쪽의 강국 진나라의 헌공은 그 맹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는 할 일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다가 병사하고 맙니다. 그간 중원과 초나라의 일에서 소외되어 왔던 진나라의 제후는 갑자기 왜 회맹에 참석하려 했을까요? 다음 편에 계속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